네, 지수가 오늘 장에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장의 핵심 이슈들 분석해보고요. 이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인 전략에서는 BS투자증권 홍순표 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이슈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해소하고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이슈인 전략에서 코스피 급등의 의미를 찾아보고 향후 지수 방향을 결정지을 변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대외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았고요. 이와 함께 수급이 개선되면서 오늘 지수가 크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대금이 좀 저조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반등 정도 선에서만 이해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내주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부장님 시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코스피 2,000포인트 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2월에는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승 흐름에 편승하면서 디커플링 현상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기존의 박스권 흐름 어느 정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현재 수년 내 최고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다소 좀 제한적일 여지가 있고요. 또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경기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 자체가 아직까지 강하게 상향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의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에 대한 변동성을 키울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차적으로 2,050포인트 선 정도가 저항선으로 어느 정도 인식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가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이와 함께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주말에 예정돼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들 외에는 별다른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현재 국면에서는 수급에만 좀 의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 자체는 주요국들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수급 여건에 대한 면밀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코스피의 방향성은 불확실성의 제거와 새로운 기대감 형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오는 24, 25일에 이탈리아의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현재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유럽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 스페인 총선이라든지 프랑스 대선과 같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정부 지출 자동 삭감 관련돼서 언급을 했듯이 이제 2월 말까지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은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을 분명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2월 말로 갈수록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고요. 반면에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경우에는 현재 꾸준히 그 경기 선행 지수를 비롯해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향후 기대감이 얼마만큼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향후 코스피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2월 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여지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월 말 이후에는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 2,000선 탈환은 전차 중심의 수출주가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으며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수출주들. 다시 시장 전면에 나서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수출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출주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흐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장세가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지속되면서 수출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각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런지요? 일단 작년 11월 이후에 코스피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센티멘탈이 크게 약화된 부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대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냄에 따른 그런 센티멘탈의 약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위적인 주요국들의 통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 제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남에 따라서 원화의 강세 부분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은 일중 변동성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원화의 주요한 변곡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2월 초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화의 그 강세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주 같은 경우는 센티멘탈의 개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을 반등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주에 대해서 원화 강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원화 강세는 우리나라 그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을 반영할 수 있고요. 또 대외적인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를 고려해 본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화 강세로 수출주가 흔들릴 경우에 오히려 수출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수출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최근에 환율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일본의 1월 무역 수지 결국에는 수출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증가를 하면서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던 자동차주를 비롯해서 수출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화 강세와 달리 엔화가 약세로 간 부분들이 코스피와 일본 니케이 지수의 그런 수익률 차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수출주들에 대한 시각도 상반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일본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다는 점, 이 부분도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일본 그 정부의 엔화 약세 유도는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위적인 엔화 약세 경계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무역 수지 적자 자체가 새로운 그런 이슈가 되기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화 약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작년 4, 4분기 중반 이후에 가파른 약세 흐름이 나타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울기는 만만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지수가 기존의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국면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달 말로 갈수록 미국에서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과 관련된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본다면 미국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정치 리스크의 확대에 따른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의 진입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전히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이 과대하면서도 또 수급이 뒷받침되고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큰 그림의 전략에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업종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지수 상승폭을 키우는 사이 개인 투자자는 매도 규모를 확대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으로 이익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 것인지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을 시장 진입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런지요? 일단 현재 코스피가 2020포인트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수의 상승 흐름은 역시 IT라든지 자동차주, 기존의 주도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T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컨센서스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 문제에 대한 환율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2월 말까지의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그리고 또 3월 이후에 3월 초에 전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모멘텀이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IT나 자동차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고 또 향후 2, 4분기 정도의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재라든지 그리고 산업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소재와 함께 산업재에 대한 관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슈앤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BS투자증권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